네. 안녕하세요. 주영준의 회사입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업도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원래는 명칭이 접대비였어요. 접대비였는데 24년 1월 1 일부터 이름이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접대비라는 그 명칭에 뭔가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요거를 업무 추진비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요 업무 추진비라는 게 뭐냐면요.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접대 행위로 지출된 모든 어떤 금품 가액 요런 것들을 업무 추진비라고 보통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업무 추진비라는 게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통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요거는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업무와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한테 만약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광고 선전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 가액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데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랑 기부금이랑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좀 공통점이라면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건데 또는 이제 그대로 이제 현금을 준다거나 요런 건데 이게 과연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이제 누구한테 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분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이제 접대비를 업무 추진비로 바꾸기는 했는데요. 접대비가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어쨌든 이제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 추진비는요. 연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연간 한도는 1,20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좀 작은 건데요. 중소기업은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을 한도로 보통 1 년에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1 년에 3,600만 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한 기간이 1 년이 1 월부터 뭐 12 개월까지 쭉 한 게 아니고 올해 한 7 월부터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6 개월치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할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도가 딱 1,200, 3,600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매출의 0.3% 정도를 더 얹어 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무시할 만해요. 어 매출의 0.3%라는 게 어떤 정도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매출이 1 억이다라고 하면은 업무 추진비로 30만 원은 더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좀 규모가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은 금액일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업무 추진비라는 건요. 특성상 내가 뭔가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접대 행위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도도 있고 그 어떤 이런 증빙 규정도 좀 약간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3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증빙이라는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법적 증빙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쓴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3만 원이 넘지 않는다. 3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송금 영수증, 계좌이체한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만 원이 초과되는데 송금 영수증, 그러니까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경우에는 좀 따져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내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에 있는 자를 위해서 뭔가 접대 행위로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법적 증빙을 수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증빙불비 가산세라 그래서 그 금액이 2%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만 원이 초과됐는데 내가 급한 김에 직원 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요거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카드 이런 것들 쓸 때 법적 증빙 받을 때 대표자 명의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자 명의로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조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조사비라는 거는 그 업무 추진비 중에 하나예요. 업무 추진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제 그 뭔가 이제 경조사를 챙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업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조사비도 업무 추진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조사비가 특이한 게
굉장히 그 증빙 규정이 되게 완화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일반적인 접대비는 3만 원이 초과되면은 반드시 법적 증빙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경조사비는 그 기준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초과됐을 때에만 법적 증빙이 필요하고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첩장, 부고장,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경조사비 어떻게 계산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5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20만 원은 비용 처리 받고 30만 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축의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리고 화환으로는 15만 원짜리 또 이제 꽃도 내가 카드로 결제해 가지고 샀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건당 한 건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개 합치면 30만 원이잖아요.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법적 증빙이 있는 화한 15만 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복잡하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만약에 그 거래처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경조사가 있어서 챙겨줬다. 뭐 예를 들어서 축의금 뭐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접대비가 아니고요.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조사비를 잘 챙기는 것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여러분들의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득세율이 6천만 원이면은 한 24%될 거예요. 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뭐 26.2%?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래처가 누군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을 축의금을 줬어요. 그러면은 세금 효과는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5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첩장 하나가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뭐 영업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 업무 추진비 잘 기억하시고요.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